자, 교재는 666페이지 통화제입니다. 자, 1번. 자,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위조 통화를 행사해서 재물을 취득하면 자, 위조 통화 행사죄가 되고 사기죄가 되는데요. 이것이 상경일까 실경일까? 지금 판례에 의한다고 했잖아요. 판례는 이것을 실경으로 봅니다. 상경 X. 학자들은 판례와 다르게 상경으로 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도 상경 같은데 판례는 실경으로 본다 하니까요.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출제가 너무 많이 됐습니다.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에서 유가증권에는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도 된다. 원본만 돼요. 유가증권은 원본만 되고 사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문서자가 좀 달라요. 자, 3번.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 그쵸? 이 보일 목적인 경우는 행사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 변조죄가 될 수가 있을까? 안 되죠. 변조죄는 진정 성립된 것을 객체로 합니다. 그런데 이미 변조된 것이기 때문에 객체가 탈락되죠. 자, 판례도 여기 진정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 이미 변조된 것은 변조죄의 객체가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그 위에서는 원본 나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3번입니다. 자, 1번은 꼭 화폐죠. 표면 일부를 깎아냈다. 그러면 근데 그 크기와 모양 및 문양이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대요. 그러면 일반인이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진정한 것이라고 오신케 할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변조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번 풀었죠. 행사할 목적에는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보일 목적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그쵸? 자, 3번. 자, 강제 통용력도 없고 그리고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 수단이 되지 않은 경우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화폐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 통화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쵸? 강제 통용이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 수단이 되지 않을 때는 위조 통화 행사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우표 남았네요. 우표에서 여기 행사라 함은 자, 우편 요금의 납부용 자, 동그라미 1번 하시고 그리고 우표 수집의 대상으로서 매매하는 경우 동그라미 2번 하시고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정된다 틀렸습니다. 둘 다 포함됩니다. 3번.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또 풀었죠? 상경이 아니고 실경이라 말씀드렸고 자, 통화죄의 경우에는 자, 예비무환자가 목적한죄의 범죄에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를 했을 때는 감경 면제 조항이 있는데 필요적입니다. 방화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이게 틀렸어요. 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적 감면. 자, 3번.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은행권을 위조 변조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을까? 유통은 없어요.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4번. 자,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은행권을 위조 변조한 자에 대하여 외국인 국외범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그쵸? 조항이 우리 형법 제5조. 5조에 가면 통화 관련해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자, 문제 4번. 적절한 것은 했는데 2번입니다. 자, 통화 위조는 발행권 없는 자가, 즉 권한 없는 자가 외견상 진정한 통화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행위로서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 불가능할 정도임을 요한다. 그 정도까지를 요하진 않습니다.
변조는 항상 진정한 통화를 전제한다. 그쵸? 자, 여기 따옴표 되어 있죠? 통용이란 말 속에는 강제 통용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강제 통용을 갖지 않은 한 지폐는 설령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손치더라도 통용이 아닙니다. 이걸 통용이라고 보게 되면 유추 해석이 됩니다. 해당한다 틀렸죠. 자, 보일 목적은 행사할 목적이 아니다 했습니다. 문제 5번. 옳은 것은 했는데 4번입니다. 자, 1번 깎아냈다. 문양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 말은 오신케 할 정도는 못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변조죄가 되지 않고 여기 오신이 안 됩니다. 자, 위조 통화임을 모르는 자, 정을 모르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라고 하는 것은 정을 모르는 자에게만 교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은 행사죄가 되지를 않는다.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점을 예상하면서 주는 것. 이것은 행사죄가 되질 않는다. 아닙니다. 이것도 행사가 됩니다. 자,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요,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자에게 주는 게 맞아요. 맞지만 예외적으로 알고 있는 자에게 주는 경우도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겁니다. 내가 이 위조된 것을 주면 저놈은 분명히 그걸 받아서 유통시킬 거야 라고 하면서 줍니다. 진짜 그 친구가 행사하죠. 행사합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두 놈이. 자, 통화 위조죄가 되려면 반드시 그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했습니다. 보여줄 목적은 행사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위조죄가 되지를 않는 거죠. 자, 6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답은 2번. 자, 기억번입니다. 자, 위조 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준단 말이죠. 그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인식하면서 준다는 거죠. 그러면 행사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그라미. 자, 외국인의 국내범은 처벌하죠. 근데 외국인의 국외범은 처벌 조항이 있던가요? 있죠. 그렇지? 형법제 5조에 5조에 있지. 5조에 5조에도 있고 207조 3항에도 있고 둘 다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했죠. 어,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 가능성. 이것은 통용이 아니죠. 만약 이거 통용하는 이 통용이란 말 속에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을 포함시켜 버리면 그 통용이란 말의 의미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추 해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 어긋나서 허용되지가 않죠. 동그라미. 자, 표면 일부를 깎아낸 것은 오신케 할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변조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7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1번. 행사할 목적은 유통에 넣겠다는 것을 말한다. 통화죄의 경우에 있어서 맞습니다. 2번.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춰야 된다. 그쵸? 공범관계에 있다면 아직까지 그것은 범인들 수중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강제 통용을 갖지 아니한 것은 통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8번. 적절한 것은 했는데 4번입니다. 자, 위조 통화를 행사해서 불법 영득했죠. 앞에서 뭐라고 했나요? 실체적 경합. 그쵸? 죄가 두 가지 성립하게 되고 양자는 실체적 경합이다. 그래서 위조 통화 사기죄는 위조 통화 행사죄에 흡수가 된다. 아니, 두 가지 죄 모두 됩니다. 흡수 X. 2번. 자, 위조 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내가 주면 저놈은 이걸 유통시킬 거야 라는 것을 인식 예견하면서 주는 거죠. 그러면 행사제 된다 했죠? 틀렸습니다. 자, 자수했을 때는 감면할 수 있다. 감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적 감면이 되는 거죠. 4번. 자, 일반인이 봤을 때 오신케할 정도로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없다 했잖아요. 그렇지? 오신케할 정도로 볼 수가 없다면 변조죄가 되지 않는 거죠. 8번, 9번. 틀린 것을 골라라. 2번입니다. 1번, 일부를 깎아낸 거 안 된다 했죠? 스위스도 안 됩니다. 스위스. 1번, 스위스, 미국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1번 나오거나 스위스 나오거나 여기 미국 나올 거예요. 안 돼요. 죄가 전부 다. 자, 스위스 화폐로서 98년도까지는 통용되었는데 현재는 통용되지 않고 쭉 읽어보시고 어쨌든 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국 나와 있지 통화가 변조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증여도 행사라고 봅니다. 10번.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2번입니다. 기억번. 그치? 두 가지 죄 모두 다 된다 했지? 이것은 실경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와도 맞아요. 2번. 통용하지 않는 지폐는 통용이라 보지 않는다 했죠? 그쵸? 객체가 안 돼요. 통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지정행사죄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조통화 취득 당시에는 몰랐어요. 취득하고 나서 알았어. 얼른 쓰자. 그게 지정행사죄입니다. 이것은 미수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이거 알아두세요.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했을 때 내가 주면 저놈은 이것을 유통시킬 것이라는 것을 인식 예견하면서 줘요. 이것은 행사죄가 된다고 했죠? 틀렸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사죄가 되는 거죠. 자, 11번입니다.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정답은 1번. 기억번. 유통은 강제 통용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통용과는 다르죠. 동그라미. 일반인이 오신케할 정도라면 되죠. 위조통화는 일반인이 봤을 때 진짜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 정도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진물과 흡사한다거나 식별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죠. 동그라미. 통용이란 강제 통용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동그라미. 강제 통용력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가게 가서 물건을 사고 돈을 주는데 10원짜리를 왕창 갖다 줬어요. 10원짜리는 돈 아닌가? 뭐 꼭 1000원짜리만 돈이야? 10원짜리도 돈이잖아요. 근데 주인장이 짜증내고 안 받아!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쵸?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돈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있단 말이야. 강제력이. 싫어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강제 통용인 겁니다. 자, 통용에는 오인할 가능성이 포함 안 된다니까요. 이걸 포함시키게 되면 통용이란 단어를 확장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유추 확장 해석이 되는 거야. 그렇죠? 아니다. 틀렸습니다. 됐네요.